예, 그러면 이 정도만 하고요. 예,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거꾸로 수업 처음 들어봤죠? 예, 저는 왜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냐면, 이 거꾸로 수업은 이 배움의 공동체에서 가장 내 고민거리인 것이 뭐였냐면 이거였어, 선생님들. 못하는 아이들 친구한테 안 물어봐요, 이걸. 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분석을 해보면은. 이것이 가장 제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거꾸로 수업 보니까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대품에. 그래서 제가 이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사전에. 근데 이 거꾸로 수업은 교육감님이 이번에 취임사 때 상당히 자세히 이 거꾸로 수업을 하야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거꾸로 수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말 그대로 거꾸로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떠냐면은 우리가 강의를 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 강의하는 것을 어디로 옮기자는 거예요? 집으로 옮기자 그 말이에요. 집으로. 집에 가서 뭐 했었어요? 옛날에는 숙제했었잖아요. 숙제한 것을 어디로 가져오자 그 말이에요. 학교로 가져오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죠. 아이디어는 너무나도 간단한데 이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수업이에요. 우리 인간이 몇백 년 동안 해왔던 수업을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그게 해서 거꾸로 수업이에요. 그 이유는 왜 이것이 나왔냐면은 선생님들은 그러죠. 수업 시간에 강의라고 진도가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애들을 개별 지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거 집에 가서 혼자 하려는 게 어때요? 힘들어요. 못 하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게 거꾸로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선생님들이 45분간 수업할 내용을 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10분 정도로 단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었나요?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아까 지시 말하자면 그 한 차시에서 이 차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10분간 강의할 수 있을까요? 강의를 줄일 수 있겠어요? 핵심적인 내용만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하잖아요. 핵심적인 내용만 길게 해가지고 10분으로 줄이고 가지고 그것을 웹에다가 올려놓고 아이들이 집에서 그걸 보게 하자는 거네요. 보게 해가지고 본 다음에 집에 학교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활동지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토론도 시키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하면서 수업을 바꾸는 것이 거꾸로 수업이에요. 이것은 2007년도에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화학교사라고 했던데 조나단 버그만이라는 사람하고 그 당시에 물리 선생이었던 아론 샘즈라는 사람이 이걸 최초로 실시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실시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거꾸로 수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운동선수들이 계속 수업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드를 도와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보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의 시발점이었다고 그래요. 가지고 유럽하고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로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 나가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왜 이 수업이 좋으냐면은 첫째가 우리 교실에 아까 얘기한 대로 대화가 살아날 것 같아요. 질문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능동적인 존재로 탈바꿈하고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조용해! 그래서 그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는 수동적으로 내 말만 들어 그 말이잖아요. 그게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 수동적인 아이가 거꾸로 수업에 들어와서는 능동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수업의 주체가 누가냐면 학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실에서 대화가 질문과 논쟁이 쉽게 말하면 토론이 굉장히 살아나는 그런 수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육적으로 보면 이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저 봐요. 선생님들 이 말 한번 바로 들어봐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하고 아이들끼리 배우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은 그냥 배우는 것이고 아이들끼리 배우는 것은 배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배움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고 이것은 몸으로 배우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수동적인 배움이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능동적인 배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질적으로 훨씬 가치가 있는 배움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배우는 것이.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배워나가니까. 아까 했지만 배움의 주체가 누구예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이게 철학이 구성주의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배움의 공동체 철학을 이 수업을 하고 거꾸로 수업을 하는 거지 왜 또 매력을 느끼냐면 철학이 같아요. 이거도 같잖아요. 아이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배워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수업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철학이 같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매력을 느낀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이거에다 거꾸로 수업을 얘기하니까 이 양반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철학이 같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거꾸로 수업은 또 한 가지 뭐냐면 또 장점이 뭐냐 있냐면요.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은 충분히 토론 시간이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서 강의가 빠져나가니까 선생님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 있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순간적으로 놓치면 이제 영원히 못 듣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보니까 여러 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분석해 보니까 선생님들 제 말이 맞는가 봐봐요. 강의식 형태의 수업을 하면은 선생님이 누구를 보고 수업을 해요? 선생님 누구를 보고 수업합니까? 잘하는 아이를 보고 수업을 해요. 답변 잘하는 아이고. 아니, 선생님도 솔직히 그러잖아요. 네? 잘하는 아이를 보고 수업이 진행이 돼버려요. 가르침 중심의 강의 수업은. 그런데 모둠을 편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둠 활동을 통한 협동활동을 하면은 선생님이 초점이 어디로 바뀌는지 알아요? 못하는 아이 쪽으로 바뀌어 버려요. 가서 어떤 애가 못 오는 거 가서 도와주래요. 그 수업을 보면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학력 저하자나 개별 지도가 하기가 참 좋은 것이 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충분한 토론 시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못하는 아이가 이것 때문에 매력을 느꼈다고 했어요. 친구한테 물어보는데 이게 거꾸로 수업은 이것이 가능하다기 때문에 이걸 매력을 느낀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저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말이에요. 사전에 그것을 보고 오면은 아이고 나도 무엇인가 좀 알고 와. 그리고 야 이것은 잘 모르겠어. 이것은 좀 알겠어. 문제의식을 가지고 애들이 수업에 참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토론을 들어가면은 바로 토론이 꽃이 피어버려요. 근데 배움의 공동체 수업에서 보면은 이 토론이 불씨가 단계 전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근데 거꾸로 수업은 바로 토론이 바로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매력을 느꼈어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거꾸로 수업을 한번 하고 싶다는 분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지원할게요. 모든 걸 다 지원하고 선생님들은 그 10분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저희가 모든 지원할게요. 우리 여기 연구사님도 오셨는데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선생님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장점이 뭐냐면 제가 다짐을 하는데 말이죠. 이 수업을 하면은 내가 다짐을 하는데 뭐가 있냐면은 한 사람도 아이들이 배움에서 빠져나가질 않아요. 왜 빠져나가는지 알아요? 빠져나가는 게 없는지 알아요? 잠자는 아이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여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 아까 좀 시간을 빨리 나가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모둠을 편성하는 것이 4명에게 모둠을 편성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편성하냐면 모두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편성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서로 배우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고. 근데 이것은 확실해요. 모둠을 편성해놓고 거기에다가 활동지를 넣는다거나 활동을 갖다 집어넣으면 애들은 모두가 수업에 참여를 해요.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한번 해보세요. 그건 제가 책임질게. 선생님 하신다고 하면 제가 동영상 저도 만들어드리고 탑재하는 건 다 해드리고. 예,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해본다고 저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죠. 여기 우리 제 뒤에 연구사님들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필요하신다고 한다, 요구한다면 학교에 직접 우리가 가가지고 만들어 드리고, 또 저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탑재하는 것도 가르쳐 드리고, 그러나요. 근데 지금 아마 여기 선생님들이 저한테 질문 안 해주면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애들이 안 보고 온다는 것이 문제예요. 맞죠? 저도 제일 처음에 거꾸로 수업을 접했을 때 숙제도 안 해놓은 놈들이 저걸 보고 올 것인가. 뭐가 문제냐면 안 보고 와요. 그러면 안 보고 오면 이걸 애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3분의 2 이상이 안 보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10분간 그걸 볼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줘야 해요. 수업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이게 참 고민이더라고.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교실을 하고 저쪽 가서 애들이 그걸 볼 수 있는 시간을 더 취하는데 그런 공간도 없고. 지금 고민이 지금 그거예요. 그리고 그 패드가, 스마트 패드가 지금 다 있는 것은 아니죠? 학교에 몇 개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 큰일 났네. 그리고 그거 하나 없으면 패드를 이렇게 주는 방법이다. 그러면 휴대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한다가 휴대폰 뺏어버립니까? 학교 오면은? 네, 현재는 그러고 있어요. 큰일 났네. 그것도 못 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데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제가 우리 여기 출범위원이다, 교육감이 이기 시작할 때 출범위원이다 정책 제안을 했어요. 거꾸로 수업을 내가 전라북도형 거꾸로 수업을 하나 만들겠다. 그 명칭을 배움 중심으로 거꾸로 수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가지고 교육감님이 한번 와서 자기 앞에 이제 와가지고 브리핑 한번 하라고 지금 날짜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네요. 이제 언제 가면 제가 그 전라북도형 브리핑, 거꾸로 수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거기에서 반응이 좋다고 한다면 그걸 한번 보고 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예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들, 애들이 내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 했을 때 잠자는 걸 없앨 것인가? 어떻게 없앨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면 오히려 저는 거꾸로 수업을 한번 이걸 한번 해보시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선생님, 한번 생각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예. 애들이 안 보고 오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 학교에서 단체로 보게 해주신다고요? 10분? 10분 동안 이제 걔들을 위해서 한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걸 그러면 이 선생님이 10분 수업하고 그게 더 낫지 않아요? 그게 지금 그 문제가 애들이 집에서 그걸 보고 와야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교에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선생님 말씀에 또 그것도 그렇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것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집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보는 게 3분의 2가 안 보는데. 근데 그것이 또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애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보고 와요. 그러니까 연구를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많이 안 봤다가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들더라고. 네. 네. 그리고 애들이 참 수업을 즐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그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천천히 있을 텐데 마음이 좀 바빠가지고 너무 말을 빨리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궁금한 거 없으시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